추상권이라고 해요. 일단 단원평가 우리 단원평가 변경되는 거 한 번 더 설명하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5월에 첫째 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주부터 우리 제시험도 없기 때문에 설명만 우리 5주까지 수업을 하고 6월 달에는 기말고사 또 준비하겠습니다. 기말고사. 5월 달 2주째는 단원평, 여기는 리뷰 평가를 할 거예요. 설명을 할게요. 리뷰 평가의 과목은 부등식하고 그다음에 방정식, 그다음에 단원평가. 또 단원평가, 그다음에 사전 진테스, 심화. 자, 설명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우리가 셋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는 평가가 있어요. 2주째 하는 이 리뷰 평가는 우리가 매주 시험을 보는 걸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때 그냥 간이로 10문제만 테스트할 거예요. 10문제. 원래 오답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10문제 정도만 한 30분 이내로 토요일 날 할 겁니다. 토요일. 그 다음에 단원평가, 이게 GME 단원평가, 우리 단원평가 봤던 거 1단원은 봤으니까 2단원 부등식, 방정식, 이거는 이 단원평가를 보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단원평가를 볼 거고요. 여기에는 만약에 75점이면 통과고, 그 다음에 70점이면 클리닉 한번 하는 거예요. 제시는 없어요. 근데 65점 밑으로는 전부 다 제시가. 우리가는 뭐 제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75점, 70점, 75점이 커트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원평가가 끝나면 2-1 심화 전체 평가를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도는 2-1 진도보다는 2-2 진도인 여기에 도형의 성질이라는 단어 나갈 건데 둘, 셋, 도형의 성질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2일까지 이걸 할 겁니다. 7월 12일까지. 근데 기말고사가 끝나는 이 2주간, 7월 1일부터 10월 12일 2주간은 달문, 2단원인 달문 개념 수업 위주로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13일이 되면 이제 달문 진도를 나가는데 달문에서부터 확률까지 2학년 전체 그 녀석이 8월 28일, 즉 8월 달에 끝나요. 8월 달에. 그 다음에 9월 달에 3학년 1학기 기본하고 2학년 2학기 심화를 나갈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험은 이 시험. 우리 노란 것처럼 3, 4, 5주 시험인데 특히 이 시험이 제일 중요하죠. 인증평가입니다. 전체 인증평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반을 올라가냐 내려가냐 아니면 그냥 계속 진행하냐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이거 잘 봐서 다 올라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심화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스케줄로 5월달 진행되고 6월달 기말고사, 중간고사 했던 거는 똑같아요. 그대로 똑같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면 대부분 학교 시험들이 다 쉽게 나왔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조금 더 빡세게 조금 일찍 더 시작해 볼게요. 5주차, 4주차나 5주차 봐서 여기 1차 함수 단원평가 결과를 가지고 무난하면 5주차에 시작해 보고 1차 함수가 점수가 좀 안 나온다 싶으면 이 4주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수업 2-2 수업하기 전에 도형을 어떻게 수업할 건가라는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1단원은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야. 도형의 성질. 도형의 성질. 단원 이름 자체가 이래. 도형의 성질. 그러면 어떤 도형들을 배울 거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삼각형과 사각형. 삼각형과 사각형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볼 거예요. 그러면 얘네 단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을 알아보기 전에 그놈들의 정의가 있어요. 그럼 이 정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약속한 거니까. 두 번째, 그러면 그 정의에 의한 뭐가 나오냐면 성질들이 등장한다고. 그러면 이 성질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정의에 어떤 걸 정의했단 말이야. 그럼 그거에 대한 성질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 성질이 나오는지가 문제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그 성질을 내가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그냥 쉬운 문제들, 개념 문제들, 응용 문제들. 근데 어려운 문제들, 심한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런 정의를 했더니 이런 성질이 나오더라. 왜 그렇게 나오니? 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 세 가지가 이 2학년 2학기 도형이 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한 어떤 도형에 대한 정의를 알고 그거에 대한 성질을 공부하고 그러면 야, 그 녀석이 어떨 때 그렇게 되는데 라는 조건까지 돼요.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정의 어떤 녀석을 배웠으면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녀석이 그 녀석이라는 거를 얘가 알려주고 야, 우리가 사람이 밥 먹고 싸는 걸 똥이라고 정의한 거야. 똥이라고 정의하면 그 똥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죠.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나고 물컹하고 뭐 이런 성질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성질들은 뭐야? 이해하는 거라니까. 근데 길을 지나가다가 똥 냄새가 났어. 그럼 걔는 똥이겠지, 그지? 그 성질이 이렇게 무한반복. 문제에서 준다고 얘는 똥이야 라고 줘. 그럼 얘를 내가 찾을 필요 없지. 기본 문제들을 전부 다 준다. 얘 똥이야 라고 준다고. 근데 똥이라고 안 줘. 그냥 갈색 냄새 나는 거 준다. 그럼 내가 걔를 똥으로 해석해서 똥을 밟으면 물컹거린다 라고 답을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삼각형에 대해서 먼저 다룰 건데 특별히 이 삼각형에 외심이라는 녀석이 존재하고요. 내심이라는 녀석이 존재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거야. 이 두 가지. 이 외심이라는 녀석을 한번 살펴볼 거고 내심이라는 녀석을 살펴볼 건데 걔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각의 이등분선. 그럼 이 삼각형에서 외심이라는 녀석은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나오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탄탄하게 되면 얘는 그냥 추가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심이라는 녀석은 각의 이등분선으로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요 첫 단원, 요 두 개만 잘 돼 있으면 이 단원인 외심 내심은 그냥 추가로 얹어져.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뭘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얘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요.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 삼각형이 갖는 성질이 있어. 그 성질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면
자, 이 끄집어내는 유도하는 과정,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 방에 끝내야 돼. 선행이 아니야, 이게. 현행이 현행.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를 우리가 꼭지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각을 우리가 여기를 꼭지각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밑각. 여기를 밑각. 그러면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 이등변 삼각형이 갖는 성질들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봐봐. 내가 이 꼭지각을 2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밑변에 그을 거야. 그러면 자, 이 빨간색과 노란색은 공통이죠, 그죠? 그러면 이 빨간색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의 길이는 공통이니까 변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그 다음에 각이 서로 같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봐봐, 두 삼각형이 합동이야. 모든 도형에는 다 성질이 있는 거예요. 합동의 성질이 뭐죠? 병준이 합동의 성질이 뭐죠? 내가 두 삼각형인 걸 합동인 걸 찾았어. 그걸 합동이라고 불러. 정확히 다 똑같은 거를. 그러면 그 합동인 걸 찾았으면 뭐하고 왜 찾은 거야? 뭐하러 한 거야, 그거를? 왜 배운 거야? 합동의 성질을 사용한 거야. 합동의 성질이 뭐죠? 각이랑 변의 길이가 같은 걸 합동인 걸 찾았잖아.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각이랑 변이 같다고.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각하고 x가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같아야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당연히 같아야 되지. 그럼 처음에 이 두 변의 길이와 각이 같은 건 이미 합동으로 찾아냈으니까 그거를 제외한 이 두 각의 크기와 이 나머지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왜 그런지 알아야 돼, 반드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밑각부터 보자. 여기 있는 밑각. 자, 얘를 우리가 평각이라고 부르죠, 여기를. 그죠? 평각을 둘로 쪼갰으니까 얘는 뭐야? 항상 90도죠. 이해됐나? 그리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당연히 같죠. 그래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뭘 말하는 거야? 지금 노란 선을 말하는 거죠. 그게 꼭지각 이등분선이죠. 밑변을 수직 이등분. 첫 번째 성질. 내가 어떤 삼각형을 만났어. 문제에서 보는데 삼각형이 딱 들어있는데 걔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럼 옆에다 뭐라고 줬냐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변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길이 물어볼 때 쓰는 성질. 어떤 도형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 길이가 얼마냐 그랬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각을 보세요. 서로 밑각의 크기가 같죠. 그죠? 그러면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은 딱 이 두 가지 성질. 문제를 만나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내가 정확하게 이등변 삼각형을 보자마자 바로 표시합니다. 자, 문제를 봤는데,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녀석을 발견한 거야, 내가. 그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렇지. 밑각을 수직 이등분하죠. 여기가 직각.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죠, 이렇게. 지금 노란색하고 빨간색 표시한 거 보이죠? 너네 시험 문제도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 풀 때. 내가 이등변 삼각형을 아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시한 거랑 안 한 거랑 완전히 달라요.
반드시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밑변은 수직 이등분해요. 꼭지각이 이등분해서 밑변은 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의 성질에 의해서 각과 변이 같기 때문에 두 가지 성질이 나온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이것만 물어보겠냐? 아니죠. 너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걸 이제 합쳐서 내겠죠.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복습 한 번만 해볼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만 해볼게요. 첫 번째, 진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외곽. 나한테 각을 물어볼 때. 그럼 외곽 언제 쓸 거냐? 얘는 삼각형이고 2개 이상. 삼각형이 2개 이상 붙어서 나오면 무조건 다 외곽이야. 물론 다르게 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일단 처음 접근하는 방법은 외곽으로 접근해요. 두 번째, 평행선. 삼각형 둘 나오면 외곽이에요. 그 다음에 평행선. 평행선의 성질. 평행선의 성질 알아요? 평행선이 등장하면 이런 성질들을 사용합니다. 억각과 동위각이 같죠. 그 다음에 동축 내각의 합이 180.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등변 삼각형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얘네들을 주로 많이 섞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한번 개념을 한번 더 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합시다. 완벽해야 돼요. 여기 증명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한 거 있잖아요. 여기 너의 머릿속에 그대로 똑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개념이고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관점 하나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나의 관점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이등변 삼각형 하나 그려보면 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밑각 있죠, 여기 밑각. 이 밑각에서 내가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으면 내가 억각과 동위각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죠.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하고 서로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각하고 요 각하. 그러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예를 들어 이제 각을 구하는 거 보자. 각을 구하는 거. 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근데 여기가 30도래.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밑각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 밑각을 구할 때 180도에서 30도를 빼고 거기에 2분의 1 하면 그 녀석이 이 밑각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나 이 꼭지각의 관계는 늘 이렇게 규칙을 따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간단하게 외우고 있을 거야. 어떻게 외울 거냐면, 자, 요 밑각하고 이 밑각하고 꼭지각의 뭐야? 이 꼭지각의 절반하고 절반이 여기잖아, 그렇지? 그 녀석하고 밑각하고 더하면 항상 몇 도냐면 90도죠, 그죠? 그 관계를 좀.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30도래. 그러면 이 밑각, 내가 얘를 x로 잡으면 그 x하고 여기 절반 15도 더하면 항상 90도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x라는 녀석이 75도가 되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찾아도 돼.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매번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 꼭지각의 절반하고 밑각하고의 합이 항상 90도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밑각과 꼭지각 찾을 때 엄청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여기가 70도야 이렇게. 자, 두 번째 상황 만들어 볼게. 자, 그럼 여기가 70도야. 근데 여기를 구해달래 여기를. 그러면 내가 얘를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얘랑 더하면 90도잖아, 그렇지? 항상. 이게 20도잖아. 근데 얘가 40도야. 이해됐나? 그렇게 뭐 계속 끄적끄적하다가 이렇게 연산 실수하지 말고 요 꼭지각과 밑각의 관계를 이렇게 평행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예제 1번 볼게요. 예제 1번. 여기까지 쓰면 될 것 같아요. 예제 1번. 삼각형이 몇 개냐? 자,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가 120도고 여기가 120도고 이 각이 얼마냐? 그럼 여기에 삼각형 두 개 이상이 붙어 있죠, 그죠? 전부 다 외곽을 사용할 거예요, 외곽. 즉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을 합치면 그게 120도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다 써보자. 밑각의 크기가 같죠, 그죠? 밑각의 크기가 같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세모 두 개 더한 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얘를 우리가 앞으로는 문자로 사용할게요. 얘를 A라고 할게요. 얘가 A면 얘는 2A가 되고 얘도 2A가 되죠. 그러면 얘랑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A가 120도입니다. A 값은 40도입니다. 라고 많이 봤던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유제 1-1번에 이렇게 생긴 녀석 있지. 자, 요거 어떤 삼각형이 있어.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그냥 일반 삼각형이 있어. 이등변 아니에요. 정삼각형도 아니고. 여기 한쪽 내각의 이등분선. 이 한쪽 외곽의 이등분선. 그 선들이 이 선과 이 선이죠. 그죠? 그 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각은 항상 이 각의 2분의 1이죠. 알고 있어요? 오! 2분의 1이죠. 각이 여기가 A라면 얘는 항상 2분의 A.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읍시다. 그럼 유제 1-1번 보면 거기가 40도로 되어 있죠. 꼭지각이.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든 아니든 이 각은 항상 절반입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지워야 될 거네. 1-2번을 해봅시다. 너무 수업 일수가 빡빡해서 쉬지 못해요. 오늘은 수업을 좀 풀로 하겠습니다. 넘어서 쉬었습니까? (2-1-2번)
얘가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문제에 줬어요. 유제 1-2번입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가지. 첫 번째,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 다음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변의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굳이 얘를 내가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물어보면 밑변의 길이를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쓰면 되는데 필요 없죠. 그러니까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러면 자, 요거를 밑각으로 할 거니까 이 밑각을 내가 x라고 두면 저거랑 20도랑 더하면 그게 항상 직각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7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도 70도.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끼어있는 각이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합동이죠. 합동. 그럼 합동이면 합동의 성질에 의해서 대응하는 대응각과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를 A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긴 쪽이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70도가 180도잖아. 그럼 여기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여기 있는 X가 지금 180도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자, 이 삼각형 구조 보세요. 얘는 1-1번과 1-2번은 아주 전형적인 애들이야. 물론 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지만 결과물이 더 중요해. 얘네들은 전형적인 애들. 똑같이 항상 일률적으로 나오는 애들은 결과물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얘를 보자마자 밑각을 구하라는 거네 라고 판단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녀석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문제에서 주지 않아. 그럴 때가 더 많다고. 그러면 얘가 과연 이등변 삼각형인가라는 거에 대한 얘가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판단은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등장했을 때 걔는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밑각의 크기가 같은 녀석 조건. 자,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줄 거예요. 근데 6페이지에 EX02-1처럼 EX02-1처럼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다 안 줘. 너희들한테 주지 않는다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65도일 때 그럴 때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에 두 내각을 줬다라고 하는 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내가 알 수 있다. 밑각의 크기가 같네. 그러니까 얘는 이등변. 그래서 저 x의 크기가 8입니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7페이지에 유제 2-1번 그 다음에 유제 2-2번 둘 다 하세요. 유제 2-1, 2-2 2-1, 2-2 두 개 다.
됐나? 고민이 깊은가 보네. 자, 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했네.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길이를 물어봤으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그거를 활용하면 되고, 또는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해봅시다.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봅시다. 자, 여기 노란색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꼭지각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사용할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 그 선이 없기 때문에. 보조선은 가장 마지막에 꼭 필요할 때만 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A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도 당연히 A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90도라고 줬으니 당연히 여기도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90-A 이렇게 되겠죠. 나한테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줬으니까 그걸 지금 다 사용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90-A니까 큰 직각삼각형에서 얘도 여기가 90-A가 되겠죠. 그러면 90-A가 아주 예쁘게 두 개가 보이죠. 여기 이렇게 막직각으로 90-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밑각의 크기가 같은 녀석을 찾았으니 여기에 얘도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 수 있겠죠. 조그만 삼각형에 이등변 삼각형인 걸 발견.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얘도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속과라는 게 그 변의 길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요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얘는 8 더하기 x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전체 16에서 x를 뺀 거랑 같은 거죠. 2x가 8이니까 x는 4cm가 되면 밑각의 크기가 같은 게 등장했을 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단어는 그것만 배우는 단어니까. 그 다음에 유제 2-2번을 보겠습니다. 자, 종이 접는 거. 접는 거. 여기가 70도라고 했어요. 70도. 자, 종이접기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접기 전과 접은 후는 항상 길이와 그 다음에 각의 크기가 같다죠. 그죠? 두 번째, 이 녀석은 평행선의 성질을 갖고 있죠. 평행선의 성질을 갖고 있을까? 당연히 동의각, 각이 같아야겠죠. 그럼 이 녀석은 어디가 식사평이니까 여기가 평행하고 세로의 길이도 평행하니까 일단 얘는 70도가 되겠죠. 엄각으로. 그 다음에 접은 전과 후가 각이 같아야 되니까 70도가. 그 색종이에서 이 색종이나 테이프를 접으면 항상 이등변 색종이 접으면 그냥 이등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중학교 2, 3, 고1까지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녀석. 그러니까 결론이 이 길이가 서로 나머지 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그럼 저 각의 2등분. 요 꼭지각의 2등분을 A라고 해보자. 그럼 그 녀석과 70도를 더하면 항상 직각이라고 했죠. 여기가 하나가 20도니까 두 개니까 요 각은 40도가 되면 물론 180도에서 140도를 빼도 괜찮습니다.
자, G1으로 넘어가 볼게요. 2-G1. 엄청 중요한 문제가 1-1번. 그 다음에 앞에다 문제를 적어줄게요. 1-1번. 그 다음에 3-1번. 이등변 삼각형은 요 5-1번. 요것만 하면 돼. 요 개념만 완벽하면 돼요. 자, 요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 3-1, 5-1 세 문제. 혹시라도 잘 모르겠으면 G2도 있으니까 또 설명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화요일이 또 빨간 날이죠? 목요일 날 와요. 너무 많이. 왜 2-1 진도를 좀 많이 빼놨으니까 조용해서 시간이 없진 않아요.
5-1번만 좀 같이 풀어볼게요. 5-1번은 아까 증명 안 했으니까 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지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가 꼭지각이라고 했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내가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꼭지각 이등분선을. 그러면 이 삼각형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자, 봐봐. 첫 번째. 자, 두 삼각형이 등장하는데 여기가 각이 이렇게 두 각이 같고 나머지 두 각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첫 번째, 그지? 그러면 여기 노란색 선 있죠? 이 노란색 선. 이 노란색 선이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X와 동그라미가 이 녀석이 한 변과 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ASA 합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다시 한번. 삼각형의 세 각이 하고 180도야.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각이 서로 같잖아. 이 각이 서로 같으면 나머지 한 각도 같아야지, 삼각형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x가 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공통변이고 그 공통변에 대한 양 끝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ASA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응변과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대응변이 여기와 여기가 대응변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자동적으로 같게 됩니다. 결국에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이 길이가 서로 같고 거기에 꼭지각이 이등분선이었으니까 이 각이 서로 같으니까 SAS 합동이었다면 얘가 밑각이 같은 경우에는 ASA 합동으로 나온다라는 거. 이해됐을까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연습을 좀 해봅시다. 13-1번까지 풀어보고 채점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40분까지 해볼게요. 13-1번까지 풀어보고 채점하고 오답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